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개전 이후 50일이나 지난 이제까지 러시아군에는 전쟁을 총지휘하는 사령관이 없다는 점은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만 최근 러시아군의 움직임이 달라질 것이라는 심상치 않은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에서의 러시아 군사작전을 총괄 지휘하게 된 알렉산드르 블라디미로비치 드보르코프 러시아 남부군 사령관은 지금까지와 달리 정말 만만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는 시리아 내전에 파병되었던 러시아 파병군의 초대 사령관을 지내며 오합지졸이었던 시리아 정부군을 재조직해 반군을 격퇴하는 성과를 낸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의 작전 수행 능력에 대해 우려가 많은 이유는 단지 그의 능력이 뛰어나서만은 아닙니다. 그가 작전 총괄 지휘를 맡은 이후부터 우크라이나 내에서는 러시아군의 전쟁 범죄 또한 차원이 다를 정도로 스케일이 커질 것이며 우크라이나 내에서는 지금까지 봐왔던 것과는 궤를 달리할 정도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벌써부터 러시아군의 움직임이 알렉산드르 블라디미로비치 드보르코프 사령관의 지휘에 따라 전혀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로 가는지 파악할 수 없었던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전차 사단 3개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되었으며 알렉산드르 블라디미로비치 드보르코프 사령관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이 전쟁에서 유리한 것은 여전히 우크라이나 쪽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 주장의 근거는 무엇이고 그들의 말은 사실일까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지 시각 4월 11일 러시아가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대규모 공세를 퍼붓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거점으로 여겨지고 있었던 슬로비안스크에서 갑자기 공세를 멈췄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이 4월 9일부터 4월 11일까지 러시아 본토와 우크라이나의 하르키우를 잇는 교통요충지인 졸로치에 반격을 가하고 러시아군을 국경선 바깥으로 몰아내는 쾌거를 보여주었는데요. 그런데 좋아할 만한 일만은 아닌 것이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졸로치 일대에는 우크라이나군에 공격받았던 러시아군 부대 외에도 러시아 제6연합군 예하의 제25 독립근위차량화 소총여단과 같은 다른 부대들이 있었지만 이들과 같은 러시아군 부대가 국경선 바깥으로 쫓겨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면서도 아무 도움도 주지 않고 구경만 했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정보는 현지 우크라이나 내 여러 오신트 정보 보고에 의해 4월 12일 확인된 사실입니다. 러시아군의 수상한 움직임은 이지움 축선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슬로비안스크와 그 서쪽 바르벤코보 방면으로 최근 며칠 동안이나 맹공세로 퍼부어대던 러시아군의 제2근위차량화 소총사단과 제3차량화 소총사단 예하의 대대 전술단들이 11일 저녁부터 약속이라도 한 듯 갑자기 공세를 중단하고 물러난 것인데요. 역시나 이와 같은 러시아군의 움직임 뒤에는 최근 러시아군의 신임 총사령관으로 새로 임명된 알렉산드르 블라디미로비치 드보르코프 대장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가 현재 집중하고 있는 것은 각자 다른 지시를 따르고 있는 러시아군의 지휘 체계를 하나로 묶어 효율적인 전투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인데요. 현재 중부 난방으로 요새화된 지역의 우크라이나군을 두드리기만 하며 오히려 러시아군 측의 피해만 계속 키우고 있는 현장 병력들을 본 드보르니코프 대장이 일선 부대 공격을 중단시키고 전력과 지휘 체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그가 보여준 작전 수행 방식을 보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드보르니코프 대장은 지난 2015년 시리아 내전 개입 당시 러시아군과 시리아군 친정부 민병대를 하나의 지휘 체제 하에 묶어 고도로 집중화된 지휘 통제 체계를 만들어 180도 다른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재정비된 전력의 공격을 집중해 적진의 도시 하나하나를 철저히 쓸어버리면서 단번에 반군을 무력화시키는 전략을 구사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적진으로 돌격하기 전에 금지된 화학 무기를 사용해 적군의 대응 능력을 크게 감소시키고 적진의 모든 목표물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열 압력탄을 쏟아부어 초토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에 견디다 못해 뛰쳐나오는 적들에게 역시나 금지된 가장 잔혹하고 끔찍한 무기인 백린탄을 쏟아부어 모두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등 그야말로 인정사정,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작전을 수행하는 잔악무도한 스타일이 바로 드보르니코프 대장의 작전 수행 방식인데요. 역시나 그가 총사령관이 된 지 얼마나 지났다고 벌써부터 마리우폴에서는 화학 무기를 러시아군이 사용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영국을 비롯해 미국과 전 세계 각국들이 이에 대해 강도 높은 경고를 알리며 크게 비난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가 새로운 러시아군의 총사령관이 되면서 앞으로 우크라이나에서는 끔찍한 일들이 지금껏 보지 못했던 차원으로 발생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러시아군의 총괄 지휘를 맡으면서 러시아군의 전반적인 전투 능력 또한 올라갈 것이 우려되는데요. 하지만 다행인 것은 그들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휘 체계를 일원화하는 데는 최소 몇 개월의 긴 시간을 요구하는데 이미 전쟁이 진행된 지 50일이 넘어선 상황에서 아무리 드보르니코프 대장의 능력이 뛰어나다 한들 이미 복구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입은 러시아군을 상대로 개혁을 시도하기에는 여유가 없다는 것인데요. 러시아의 크렘린에서는 5월 9일까지 무엇이 되었든 전과를 내기를 바라고 우크라이나군은 이를 기다려주지 않을 겁니다. 참고로 최후의 대결전을 코앞에 두고 모습을 감췄던 우크라이나군의
제3전차 여단과 제4전차 여단은 동부 지역에 이미 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5전차 여단은 오데사 방어 작전에 참여하고 있었지만 러시아군이 최근 오데사 지역에 대해 더 이상 상륙 작전을 감행하기 어려워진 상태라는 것을 볼 때 아마도 드네프르강 요역의 헤르손 지역에 투입될 것 같습니다. 드브로니코프 대장이 러시아군에 대한 지휘 체계를 일원화하고 재정립을 끝내기 전 상태에서 전투가 시작되어 우크라이나군이 신병으로 가득한 러시아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고 알레포에서 일어났었던 끔찍한 사태들이 우크라이나에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